혹시 이런 고민 해본 대표님 계세요? 신규 고객이 왔어요. 근데 이 고객이 뭘 보고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진짜 모르겠네. 궁금한데? 라고 생각하신 대표님 계신가요? 우리 센터는 인스타도 하고, 당근도 하고, 뭐 대행사 써 상위 노출도 하고, 검색 광고도 하는데, 뭔가 돈은 이만큼 쓰는데 이게 과연 매출에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내가 매출이 올랐나 보면 조금 올랐는데 이게 광고 때문인지 광고를 안 해도 될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대표님 계세요. 오늘 이 영상은 이런 고민을 가진 대표님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고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센터에 오게 되는지, 그리고 각 과정마다 영향을 주는 광고는 무엇인지 해서 우리 센터가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효율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화면으로 보시죠. 네, 보시면은 이제 우리 고객의 구매 프로세스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흐름을 따르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뭐 헬스장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이제 온라인상에서의 고객이 구매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를 이제 막 알기 시작한 고객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려 단계,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를 알았는데 또는 우리 헬스장을 알게 됐는데 헬스장에 바로 등록 안 하잖아요. 보통 막 이제 찾아보게 됩니다. 뭐 인스타 뭐 검색해 볼 수도 있고요. 뭐 그냥 네이버에다 블로그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실제로 우리 헬스장에 와서 PT를 등록한다던가 월간 회원권만 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PT를 재구매한다던가, 그러니까 재등록이죠. 재등록한다던가 아니면 헬스장 회원권을 재등록하거나, 그리고 확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헬스장에 대해서 동네 친구라던가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라던가 이런 데서 이 헬스장 좋더라, 너 여기 다니면 여기 한번 가봐 하는 식으로 이제 소문을 내주는 거를 확산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의 구매 프로세스는 인지, 고려, 구매, 재구매, 확산의 단계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틀을 벗어나지 않고 이 틀 안에서 각 단계마다의 마케팅 수단이 다르고 각 단계별로 이제 지나면서 어떤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위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사람의 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밑에서는 사람의 수가 중요해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 인지, 고려, 구매, 재구매, 확산의 단계를 세로로 한번 거꾸로 뒤집어 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 깔때기 모양과 비슷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퍼널인데요. 퍼널의 가장 윗단계는 인지 단계의 고객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현수막을 하거나 뭐 배너를 달거나 전단지를 돌리거나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 광고를 하거나 당근 광고를 하거나 하면은 고객들은 우리 헬스장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 헬스장 있구나, 이 정도인 거죠. 이 고객들이 이제 한 10명 정도 된다고 볼게요. 그 중에서 이제 헬스를 보통 헬스할 생각이 없고 내가 운동할 생각이 없는데 헬스장을 알아보진 않잖아요. 자, 고려는 어떤 거냐면은 검색을 해서 헬스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고객들을 이제 고려 단계 고객들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인지된 상태에서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는 고객 중에서 이제 고려하는 고객들의 비율은 인지하는 고객의 비율보다 적겠죠. 무조건 같거나 적을 거예요. 그래서 한 8명 정도가 고려한다고 볼게요. 자, 고려를 했어요. 뭐 블로그도 보고 인스타그램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뭐 플레이스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구매를 하게 되겠죠. 구매하는 고객은 한 5명 정도. 그리고 나서 구매한 고객 중에서 전부 다 재구매를 해주면은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그 중에서 한 3명 정도가 재구매를 하고, 그리고 그 재구매한 3명 중에서 너무 만족해서 우리 엄마도 다녔으면 좋겠어, 우리 아빠도 다녔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2명 정도라고 볼게요. 저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마케터들은 퍼널이라고 해요. 퍼널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고객의 여정별로 수치가 있을 거잖아요. 인지 단계에서는 10명의 고객이 인지를 했고 고려 단계에서는 8명의 고객이 우리 매장을 고려했어요. 고민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5명이 구매를 했고요. 3명이 재구매를 하고 2명이 소문을 내면서 우리의 진짜 팬이 됐어요. 이렇게 각 단계별로의 수치를 확인을 해서 어디에서 어디, 즉 인지 단계에서 고려 단계로 넘어갈 때 우리가 조금 못하고 있나, 또는 고려 단계에서 구매 단계로 갈 때 우리가 좀 못하고 있나
또는 구매 단계에서 고객 재구매율이 좀 부족한가? 이런 전환율이라고 하는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전환율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각 단계별로 고객들이 얼만큼 전환되는지, 인지에서 몇 명이 고려로 되고 고려에서 구매로 몇 명이 오고 구매에서 재구매로 몇 명이 오는지, 그런 각 단계별로의 전환되는 확률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린 퍼널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그 퍼널의 가장 기본되는 구조가 이제 인지, 고려, 구매, 재구매, 확산의 구조인 거예요. 자, 그러면 헬스장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고객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배너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이 있어요. 그리고 전단지도 돌릴 수 있고요. 간판, 뭐 당근 광고, 인스타 광고 등등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모두 인지 과정에서의 단계예요. 인지 과정에서의 우리가 보통 하는 마케팅이죠. 그럼 고려하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서는 어떤 마케팅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네이버 플레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이제 전화 상담이 있을 거예요. 이 고려 단계는 뭐냐면은, 자, 우리 헬스장의 존재를 인식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 고객들이 나 헬스 해봐야겠는데, 나 이번 여름에는 바다 한번 놀러 가고 싶은데 몸 관리 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객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산동 헬스장, 뭐 수원 광교 PT 이렇게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나 네이버 블로그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는 트레이너의 사진을 본다던가 아니면 필라테스 강사의 사진을 보는 식으로 이제 그런 헬스장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이 헬스장이 인스타가 있나 하면서, 인스타가 있으면은 이제 뭐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인스타 타고 들어가서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고민하고 있는 고객들이 하는 행위가 고려 단계에서의 마케팅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구매 단계는 보통 이제 방문해서 상담하고 결제를 하게 돼요. PT 같은 경우에는 뭐 1회 무료 체험이 될 수도 있고요. PT가 아니라 그냥 월 회원권을 끊는다라고 하면은 간단한 상담 후에 구매를 하게 되죠. 자, 그럼 재구매는 어떤 요소냐? 결국에는 헬스장의 시설 등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우리 집이랑 얼마나 가까운지,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등등의 요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PT를 받는 고객이라고 하면은 이제 PT 퀄리티, PT 선생님과의 핏이라던가, 아니면 선생님과 내가 뭔가 선생님 서비스가 되게 만족했다라던가, 그런 요소들이 이제 재구매에 해당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확산의 영역인데요. 이 확산은 기본적으로 재구매할 때 만족했던 요소 플러스 뭐 이벤트라던가, 아니면 사람들한테 무조건 알려야 하는 정말 만족스러운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이제 확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마케팅이라고 알고 있는 거는 이 인지와 고려 단계에서의 어떤 액션들을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마케팅만 해서는 결국 돈을 내게끔 하는 구매, 재구매, 그리고 확산은 만들어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들이 마케팅을 하는데 돈을 못 번다, 매출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이 위에 인지와 고려 단계가 아니라 여기 구매와 재구매, 그리고 이제 확산 단계에서의 고객들의 반응을 살펴보셔야 해요. 왜냐면은 마케팅을 잘해서 상담 건수가 늘어났어요. 즉 마케팅을 잘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상담 건수가 늘어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마케팅을 했는데 상담 건수가 안 올라간다? 이건 그냥 마케팅 대행사 잘못이고요. 환불을 요청하시든 아니면은 막 뭐라고 하시든 하셔야 되는 건데, 상담은 늘어났어요. 근데 우리 센터의 매출이 부족하다? 이거는 이제 상담하시는 이제 FC 분들의 문제라거나 아니면은 대표님의 세일즈 역량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첫 구매 매출은 올라갔어요. 즉 신규 회원들의 매출은 올라갔는데 이상하게 재구매를 안 해요. 그러면은 여기 과연 이 회원이 우리 센터를 이용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은 뭔지, 뭔가 불만족스러웠던 것 같은데 그 불만족스러웠던 건 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재구매까지 잘 일어나요. 근데 이상하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헬스장은 따로 마케팅도 안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라고 하면은 이 헬스장이 당근에서 소문이 났네? 또는 맘카페에서 소문이 났네? 하는 식의 이제 확산에서의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 이벤트를 한다던가, 맘카페 글을 쓴다던가, 당근 커뮤니티로 활용한다던가 하는 점들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대표님들은 인지와 고려 단계에서의 마케팅만 하고 계시지만 사실 실제 매출이 오르는 거는 구매, 재구매, 확산 단계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만약에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이 구매, 재구매, 확산 퍼널에서 우리가 지금 뭘 못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